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밥을 먹고 나서 잘 먹었어, 고마워 한마디를 건넸을 때 괜히 가슴이 따뜻해진 적요. 아니면 반대로 오랫동안 뭔가를 해줬는데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어서 묘하게 지쳐버린 경험이요.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작은 것에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 연애할 때도, 결혼을 고려할 때도 많은 분들이 외모, 직업, 성격, 집안 같은 조건들을 먼저 따지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모든 조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그건 바로 상대방이 일상 속 작은 순간에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왜 이게 그토록 중요한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감사 표현이 관계에서 갖는 힘. 심리학에 긍정적 강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좋은 반응이 돌아오면 그 행동을 더 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직장에서도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적용되지만 특히 연인이나 부부 관계에서 정말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여러분이 파트너를 위해 뭔가를 했을 때, 예를 들어 퇴근길에 좋아하는 간식을 사왔다든지, 먼저 설거지를 해뒀다든지, 피곤한데도 발 마사지를 해줬다든지, 그때 상대방이 고마워. 진짜 힘났어라고 한마디 해준다면 어떤가요? 다음번에도 또 해주고 싶어지죠.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반대로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상대방이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처음엔 괜찮아요. 원래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겠지라고 넘기죠. 그런데 그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요. 사람은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했던 것들을 하나둘씩 줄여가게 되고 관계는 무기력하고 건조해지는 거예요. 세계적인 관계 연구자 존 가트맨 박사는 오랫동안 행복한 커플과 불행한 커플을 연구했는데 행복한 커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일상에서 감사를 자주 표현한다는 거였어요. 큰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고 사소한 순간들 속에서 서로에게 고마워를 말하는 습관, 그게 관계를 오래도록 건강하게 유지시켜 준다는 거죠. 작은 감사가 드러내는 그 사람의 내면.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볼게요. 작은 것에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단순히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 사람은 상대방을 진짜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마움을 표현하려면 먼저 상대방이 뭔가를 했다는 걸 알아채야 하잖아요. 밥을 차렸다는 것, 바쁜 와중에 시간을 냈다는 것, 피곤한데도 먼저 물어봐 줬다는 것. 이걸 알아차린다는 건 그 사람이 나를 그냥 배경처럼 두는 게 아니라 실제로 관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수고를 눈에 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관계가 오래될수록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가장 서운한 감정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내가 뭔가 특별히 못해줬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꾸준히 잘해왔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당연한 것으로 취급받기 시작할 때예요. 매일 아침 알람을 대신 맞춰주는 것, 밥 먹고 나서 식탁을 치우는 것, 힘든 날 먼저 전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처음엔 감사함의 대상이었다가 어느 순간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기본감이 돼버리는 거죠. 그 순간부터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의미 있는 것으로 느껴져요. 나라는 사람의 노력이 존중받는다는 느낌. 그게 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세 번째로, 그 사람은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좀 의외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감사를 표현하려면 사실 내가 먼저 안정이 돼야 해요. 자존감이 낮거나 내면이 결핍된 사람은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하는 게 어렵거든요. 내가 받는 게 당연하다는 무의식이 작동하거나 혹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기도 해요. 반면에 스스로가 충분히 채워진 사람은 상대방의 작은 수고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거기에 따뜻하게 반응할 수 있죠. 실생활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실제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지 아닌지 연애 초반에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드릴게요. 첫째, 식당이나 카페에서의 태도를 보세요. 음식을 가져다 주는 직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계산할 때 짧게라도 감사 인사를 하는지 보세요.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없는 상대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나에게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둘째, 작은 호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데이트 중에 여러분이 뭔가 사소한 걸 해줬을 때 음료를 대신 주문해줬다든지 길을 찾아줬다든지 그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무심코 지나치는지 아니면 짧게라도 아, 고마워라고 받아주는지. 그 차이가 큽니다. 셋째, 시간이 지났을 때도 고마움을 기억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처음엔 많은 사람이 감사 표현을 잘 해요. 설레는 감정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하죠. 하지만 3개월, 6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사소한 것에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진짜 중요해요. 관계가 익숙해졌을 때도 그 태도가 유지되는지 보는 거예요. 넷째,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표현하는지 보세요. 고마움의 표현이 꼭 말이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힘들다고 했더니 다음에 만날 때 좋아하는 걸 챙겨온다든지, 내가 어디 아팠다고 했더니 뒤늦게라도 그래서 지금은 좀 어때? 라고 물어본다든지. 이것도 다 감사와 관심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런 사람과 함께할 때 생기는 일들. 작은 것에 고마워하는 파트너와 함께 살아가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내가 뭔가를 해줬을 때 고마워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다음에 또 해주고 싶어져요. 그러면 상대방도 또 감사를 표현하고 그 안에서 두 사람 모두 조금씩 더 노력하게 돼요. 이게 반복되면 관계의 온도가 올라가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더 깊어집니다. 반대로 감사가 없는 관계에서는 악순환이 생겨요. 노력해도 반응이 없으니 점점 덜 하게 되고 덜 하게 되니 상대방도 덜 만족하고 그러다 보면 둘 다 지쳐서 우리 왜 이렇게 됐지?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나 자신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것들이 의미 있다고 느껴지면 자연스럽게 자존감도 올라가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좋은 파트너는 나를 소비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충전시켜주는 사람이거든요. 나 자신도 돌아보기.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걸 짚고 싶어요.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게서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 자신은 어떤가요? 나는 파트너의 작은 수고에 얼마나 자주 고마워하고 있나요?
밥 해줘서 고마워. 오늘 운전해줘서 고마워.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이런 말들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인가요? 좋은 파트너를 원한다면 나 자신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감사는 주고받는 거니까요. 내가 먼저 작은 것에 고마워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관계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화려한 조건이나 처음의 설렘보다 매일의 삶 속에서 고마워 한마디를 자연스럽게 건네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오래도록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지금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면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주변의 연애나 결혼을 고민하는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